네, 경제원본의 유시민입니다. 저도 여기 그 산성 쪽에 계시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교통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다만 이제 저는 약간 그 경기 도민의 관점에서 제가 이제 뭐 일하는 곳이 경기연구원도 경기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경기 도민의 관점에서 보내주신 자료를 좀 검토를 했고요. 그런데 이 자료 작성의 목적이라는 것이 그 자료를 읽는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자료의 기승전결이 상당히 논리적으로 좀 정연하게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읽은 자료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부족함이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런 작업을 이제 종종 하다 보니까 저였으면 어떻게 이 자료를 만들었을까 라는 차원에서 이제 자료를 해독을 하게 됩니다. 먼저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이 자료를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여기 이제 그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 배포된 최신 DB를 활용을 해서 이제 수혜측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자료가 최신 자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가 구축될 당시에는 3기 신도시가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3기 신도시의 개발 계획이라든가 교통망 계획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DB라는 걸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3기 신도시를 반영을 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수정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DB하고 수정된 DB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그 차이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거든요. 그래야 이제 내가 이 작업을 통해서 3기 신도시도 반영하고 교통망도 반영을 했다. 최대 이제 어떤 그 개발 계획만큼은 반영을 했다. 그런데 그런 기존 DB와 수정된 DB의 차이를 이제 제시를 하지 않으니까 이게 반영된 게 맞아? 이렇게 약간 의구심을 갖게 되겠죠.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런데 DB를 갱신을 하면 수정을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또 자료에 보면 아까 우리 안강기 박사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철도망 계획이 반영이 된 것 같다. 그 같다라는 건 추정이죠. 원래대로 하자면 철도망 계획을 반영을 해서 역시 DB를 수정을 하고 그 전 DB와 수정된 DB 또 차이를 보여줍니다. 저는 작업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철도망이 반영이 돼서 어떻게 철도의 이용량이 늘어나는지, 공로에서는 얼마만큼 이렇게 빠지는지 보여주고 줘야 이제 어떻게 보면 분석 결과를 신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런 부분은 자료가 좀 친절하게 못하다, 뭉뚱그려서 그냥 반영했다라고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수석대 교육 관심의 대상입니다. 저도 이제 교량 수혜측을 하면 그 다음에 무슨 작업을 하냐면 이 교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보통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이제 셀렉티드 링크 어널리시스라고 해갖고 이 교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로 출발지가 어디고 목적지가 어딘지를 이제 문을 이렇게 보여주게끔 도면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남양주 쪽에서도 오시겠지만 저 멀리 고양시에서도 오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남시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게 이렇게 눈으로 딱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런 결과물도 좀 제시가 안 돼 있고,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좀 친절하지 못한 자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 상에서의 어떤 중간 평가물들이 보여지지 않고 있어서 작업이 제대로 분석이 된 건가? 라는 의구심이 좀 들었고요. 결과물에서도 몇 가지 좀 약간 문제점,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라고 보여지는 게, 아마도 이제 그 서비스 수준 분석 결과라고 있습니다. 안강기 박사님께서 옛날에 과거에 하셨던 자료가 이제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하셔서 보면, 안강기 박사님께서 하셨던 자료에는 서비스 수준이 대개 이 주변 도로의 서비스 수준이 E나 F를 오락가락합니다. 이제 VYC 기준으로 보면 1.0을 넘기도 하고, 보기에 약간 보고도 낮기도 하고. 그런데 저에게 보내주신 이 오늘 발표된 자료에 토대가 되는 자료에는 1.0 넘는 도로가 거의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쪽 안강기 박사님이 하신 거는 되게 우호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분석 결과가 나왔다. 상당히 저희가 체감하기에는 상당히 막힌다라고 느끼는데 별로 그렇게 막히지 않다라는 분석 결과가 나와 있다는 것도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계속 자료 베이스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자료에 보면 강의라이시에서 콘도마이시 구간 확장이라든가 올림픽대로 우회도로 신설은 하남시 현안사업
이므로 위반형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남시 일이니까 우리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서는 이것은 이제 포함하지 않겠다라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수원과 용인의 그 광교 신도시 개발하면서 광교 신도시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도차로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떨어져 있어요. 광교 신도시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표현하면 수원시의 현안 사업입니다. 이거 항상 막히는 교차로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교 신도시 개발하면서 여기를 개선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수원시가 사업 시행자이기도 하지만 현안 사업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주된 사업 시행자는 경기도시공사입니다. 경기도시공사와 용인시, 수원시가 이제 사업 시행자로 참여를 했는데, 사실 그 용인시 입장에서 보면 왜 광교 신도시와 관련이 없는 저 원대의 교차로 개발에 우리 돈을 써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1,0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지하차도를 만들어줍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처럼 보이지만 사실 광교 신도시 개발 때문에 그 교차로의 흔적이 더 가중이 된다라고 하면 고쳐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수석된 거가 건설이 되면 당연히 올림픽대로의 교통혼잡은 가중이 되겠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 대책도 사실은 제시가 되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기 그 대안의 그 우열을 비교를 하는 걸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A 대안, 그러니까 수석대교가 뭐 다른 대안에 비해서는 상당히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셨고, 저도 도로 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외견상으로는 가장 뭐 합리적인 안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분석 결과가 믿을 수 없으니 분석 결과를 토대로 비교한 우열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약간은 의미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보다는 예를 들면 상대적 우열보다는 절대적으로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야 정말 다른 안에 비해서 이 안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지 선택을 강할 텐데,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자료가 아직까지는 좀 많이 보완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 그 수혜자도 있지만 피자도 만들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은 수혜도 극대화시키지만 피해도 최소화하는 게 좋은 정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하남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불식되는 뭔가 보완 대책이 있어야 좋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밭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종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과연 이 수석대교의 건설에 대해서 좀 타당성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중립적인 학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정책이라는 것은 여기 유시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두 만족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건네주신 자료를 봤을 때는 이게 과연 하남 시민분들께서 좀 정책 이런 자료만을 바탕으로 했을 때 설득이 있을까, 설득력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학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자료만으로는 일단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제 관점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런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되는 일종의 조사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이 자료에서는 이미 빠져 있고요. 어느 정도 빠져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수요가 예측이 충분히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수요 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한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런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하남 시민의 이런 관점에서보다는 전반적인 또는 남양주 시민의 관점에서만 좀 작성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은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이 시행됐을 때는 하남 시민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수요 예측이 정확히 안 됐다는 것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례로 드리는 것은 제 기사를 하나 찾아봤는데 2015년에 울산대교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울산대교 같은 경우에도 지역을 강을 따라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기 위해서 건설이 되었는데요. 이 수요 예측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용률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2017년에 2020년에 제가 최근 기사를 각각 확인해 봤을 때도 한 70%, 80% 수준에 이렇게 그쳤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런 수석대교와 같이 아직 이게 민자 사업인지 공공 사업인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서 민자 사업일 경우에는 또 이제 당연히 민간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통행료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 그러면은 다른 도로를 대교 이용료를 올린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다른 도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에는 연결성이 중요하다 그러더라도 한편으로는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정책적으로 있어서 재원이 낭비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자료에서는 어느 정도는 사실주의적인 근거가 저는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약간 오래된 자료긴 하지만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봤을 때 이 남양주와 하남시 간의 이런 비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봤었는데 간단하게 통계를 봤을 때는 사실은 남양주에서 하남 또는 이런 강남권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전체 통분자의 한 25%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하남에서 남양주로 가시는 분들은 1% 수준에 불과했고요. 통분자 전체 비중 중에 또 팔당대교 자체도 마찬가지로 제가 기사를 확인해 봤더니 하남 시민의 이용률이 1%에 불과해서 이 하남시에서 관리하던 것을 동쪽으로 그렇게 이관하기로 한다는 기사도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당연히 연결성은 상당히 중요하고 공공의 차원에서도 이런 교통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일방적인 좀 기울어져서 남양주 시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하남 시민 입장에서는 자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어떠한 대책을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느냐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 보고서에도 충분히 담아서 하남 시민분들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저는 이제 사회과학적인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모든 분들이 저는 이기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당연히 본인의 삶의 터전에서 그냥 행복한 삶을 살기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제가 인터넷 서치를 많이 해봤더니 좀 남양주 시민분과 하남 시민분 간의 의견이 상당히 대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공공성을 우리가 확인한 공공적인 차원에서 또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미 정책에 있어서의 양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다 그러면은 어느 한쪽은 지역 이기주의를 비하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나 다른 분들, 남양주 시민, 하남 시민과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이기주의 전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좀 불충분한 설명과 자료에서는 이런 인식을 우리가 하남이나 남양주 시민이 아닌 다른 외부에서 봤을 때는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부나 또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수석대교에 찬성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불식시키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서는 지역 간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된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설득력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어떻게 되든 이런 정책이 결국은 수립이 되고 시행이 될 텐데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모든 주민들이 행복하고 효용을 놓치지 않는 주거의 행복을 놓치지 않는 방향에서 정책 운영을 수립하고 나아가야지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강대대학교 임성배입니다.
그 대한민국에서 타당성도 사람들 제일 추는 사람이 저거든요. 1977년에. 근데 그때 그 타당성조사를 저희들이 영어로는 피지비티 스타디라고 그러거든요. 타당성조 전문가들은 다 아는데 우리들은 하나하나 스타디 또는 시리브디 스타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의뢰하고 어떤 의도로 의뢰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 제가 뭐 잠깐 얘기를 하면 지하철 3, 4호선 수요 예측을 했는데요. 수요 예측을 했는데 해보니까 숫자가 아주 적어요. 처음에 제품했을 때. 근데 경제기획원에서는 승객 수가 많아가지고 충분히 요금으로 건설비까지도 상환할 수 있어야 지하철 3, 4호선을 인정을 해주겠다. 인가를 해주겠다. 근데 저 교통 전문가로 보면 지하철 교통 큰일 나거든요. 근데 경제기획원에서 사업권을 주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했냐. 수요를 무지하게 추겼어요. 많이 늘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도에 바로 건설비도 갚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3, 4호선이 건설된 거거든요. 그때 제가 거짓 안 했으면 여러분들 지금 3, 4호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들은 누가 어떤 의도로 의뢰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H공사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는 사실 솔직히 그 자료를 아까 보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했지만 어떤 대안이 저는 앞서다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후에 새로 만들어진 개발 계획들 이런 것도 반영이 안 돼 있고 코트에서 온 것만 해도 벌써 2년 전이죠. 그게 2018년이죠. 그럼 그때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이 반영이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왕숙지구를 개발하는 AHC에서 일방적으로 이걸 의뢰를 했단 말이죠. 처음에도 사람 검토도 그렇고 또 기술사에 부탁하고도 그렇고 또 물론 도로기술사들도 저도 도로기술사도 가지고 있고 교통기술사도 가지고 있지만 도로기술사들은 사실은 교통보다는 물론 교통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있겠지만 도로 구조에 대한 것이 전문입니다. 주로. 그래서 도로기술사에다 검토시킨 게 과연 타당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타당성 조사가 아니고 그냥 교통 검토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엔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한강을 남북을 연결하는 그 교량이 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아마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그 문제는 사실은 오른쪽대라고 강변 검토거든요. 그게 많이 밀린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도외시하고 교량만 연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 제가 권유하는 것은 H공사가 하남 쪽을 다시 작업을 하셔가지고 진짜 하남시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거기서 어디 어떻게 넣는 게 좋다든지 그런 결론을 내는 것 같은가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